안녕하세요. 절대값도 매매공 PD 한PD입니다. 저도 임대 사업자로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시세가 한 3억 5천에서 4억 그런 것 같아요. 전세 시세가. 근데 제가 지금 주는 가격, 제가 이제 임대 놓은 가격이 2억 한 6천 정도. 그러니까 한 1억 정도가 싸게 이제 임대를 준 거죠. 왜냐면 임대 사업자는 5%밖에 못 올려요. 그죠? 뭐, 그리고 저는 잘 올리지도 않아요. 일부러. 왜냐면 그 전세금 받으면 다 빚이잖아요. 그죠? 뭐 제가 그 돈 가지고 뭐 주식 투자 뭐 할 것도 아니고, 그죠? 뭐 그 돈 가지고 어디에 부동산 투자할 것도 아니니까 거의 좀 뭐 안 올렸어요. 이번에 2년 동안은 안 올렸어요. 전에 조금 올렸다가 너무 낮아가지고. 근데 이제 앞으로 그분이 뭐 더 살더라도 올릴 계획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임대사업자의 전세주택이 가격이 쌀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죠? 요번에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자, 원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 거죠. 그죠? 매매를 해야 되는데, 전세 사는 사람들이 매매를 해야 전세 수요가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다 전세를 사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임대차 3법 때문에 2년 있다가 4년 있다가 2년에 5% 올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제한으로 올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또 올리고 그런 점이 또 있고 세 번째로는 오늘 이제 주제 중에 하나인데 뒤에서 보시면 그 임대사업자 이 자동 등록 말소가 되고 있어요. 우리 이제 그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좌파 정부 때죠. 임대사업자를 활성화시켰죠. 활성화시켰다. 그거를 투기꾼들이 그것을 투기로 이용을 많이 했죠. 그죠? 뭐 그건 사실이에요. 뭐 투기의 수단으로 아주 좋은 방법이 없어요. 임대사업자 등록해 놓으면. 왜냐면 자기가 아파트를 사가지고 갭 투자를 해놓고 한 8년 동안 묶여놓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야. 이건 뭐 제가 보기엔 좌파 정부가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죠. 그죠? 빌미를 준 거지. 투기꾼들한테 아주 그냥 아주 그때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어요. 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 좌파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이제 만기가 되는 것들, 뭐 예를 들어 이제 8년이면 만기가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자동 등록 말소를 하게 했어요.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또 없애버리고 뭐 이제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다세대 주택 뭐 그런 소형 주택은 있는데 이 아파트 쪽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이 임대사업을 주던 전세 주택들이 일반 전세로 나오니까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급등하겠죠. 그죠? 저가 전세들이 소멸되고 있다, 사라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야. 자, 민간 임대사업자 자동 말소 제도가 말소로 5% 임대 상한율을 지킬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거죠. 이 제도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보증금을 시세대로 기존보다 크게 인상하거나 보유세금 부담으로 매도하는 집 주인들이 늘어나면서 이게 뭐냐면 자동 등록 말소가 되면은 이제는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겠죠. 그죠?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죠? 그걸 다시 전세 시장에 내놓지도 않고 대부분이 팔라고 할 거라고요. 뭐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임대사업자 8년 동안 했는데 그러면 이제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시장에 내놓겠죠. 그러니까 전세 물건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자, 9일 대한주택 임대인 협회에 따르면 등록 임대주택 자동 말소 건수, 그러니까 8년 되면 자동 말소되는 건수가 2020년에 46만 7,885. 엄청나게 많죠. 그죠? 자, 이게 투기 수단으로 이용됐다고 하면 엄청난 숫자죠. 자, 2021년도에 58만 2,971호.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는. 자, 2022년도에는 72만 4,700건 정도. 2023년도에는 82만 7천 건 정도. 자, 이거 한 10만씩 늘어나네요. 그죠? 그러면 올해는 한 90만 원 정도가 자동 등록 말소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뭐 엄청난 물량이에요, 지금. 엄청나게 저렴한 물량들이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다.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중에 서울시 물량을 보죠. 이제 제일 민감한 지역이 서울이니까 2020년도에 14만 2,244호, 2021년도에 17만 8,044호. 자, 한 3만 6천 가구 늘어났네요. 1년 만에. 2022년도에 22만 1,598호. 이건 몇 만이야? 3만에 한 5만, 4만 5천 정도. 그 정도 늘어났어요. 4만 5천 정도. 더 많이 늘어났겠네. 그죠? 2023년도에는 24만 5,500. 그죠? 한 2만 4천 가구 정도 늘어났네요. 전체 등록 말소되는 것의 3분의 1이다. 그죠? 그러니까 서울의 전세 가격이 급등하는 이유가 있네요. 그죠? 임대주택의 자동 등록 말소. 그죠? 자, 민간 임대 사업자 등록 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기,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돼서 2020년 7월에 제도를 개편한 거예요. 그래서 임대 사업자 자동 말소 제도를 도입해서 단기 임대 4년짜리예요. 아파트 장기 임대, 매입 임대 제도를 폐지하고 임대 의무 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 말소하도록 하는 게 내용이었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 보통 임대사업자 임대 물건은 인근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해서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저렴한 전세 물량을 공급했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이게 민간 임대가 없어지고, 없어진 게 아니죠.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일반 개인 임대보다는 이제 기업에서는 임대를 좀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분양 주택을 리츠 회사가 사가지고 분양을 하면, 분양을 하는 게 아니죠. 임대를 해서 보유했다가 다시 팔 때 양도세를 면제해 주겠다라는 게 그 CR 리츠 제도의 취지잖아요. 그게 이제 저렴한 전세를 공급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 같아요. 자, 기존 일반 전월세 물건은 계약갱신권 적용으로 1회 5% 이내에서 증액할 수 있지만 등록 임대주택은 1회가 아닌 10년 의무기간 내내 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전세는 계약 갱신 끝나고 무제한으로 올릴 수 있지만 10년 동안 내내 5%밖에 못 올린다라는 거예요. 등록 임대주택은. 자, 증액 제한 요건으로 일반 물건보다 임대료와 월등히 저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임대 사업자 물건을 찾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전세 찾을 때. 이런 물건은 금방 나가죠. 그죠? 시세가 4억인데 한 2억 5천에 나오면 금방 나가죠. 그죠? 자, 처음에 이제 자동 등록 말소가 2022년도에 시작돼서 처음에는 그렇게 충격이 크지 않았는데 아까 봤듯이 막 자꾸 누적이 되잖아요. 그죠? 누적돼서 한 해에 몇십만 가구가 날아가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가 급등하고 있다. 실제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1년 전 지난해 3월 19일과 비교를 해보니까 서울 아파트의 46,599건 중에서 32,160건으로 31%나 전세 물건이 줄어들었다. 그죠? 전세 물건이 줄어든 거예요, 지금. 그죠? 자, 그 물건이 어디로 갔어요? 매매로 간 거예요, 매매로. 8년에서 10년 들고 있는데 그냥 계속 전세 놓겠어요. 그죠? 시세 차익을 내겠죠. 그죠? 시세 차익 내고 다른 거로 바꿔타려는 사람들이 많겠죠. 자, 전세 사기 공포감으로 비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수요가 이전되는 상황이죠. 지금 전세 사기 때문에 오피스텔 잘 안 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수요는 아파트 쪽으로 넘어오는데 아파트 등록 임대주택은 대량 말소되면서 물량이 줄어드니까 임대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아파트의 경우, 그러니까 오피스텔의 경우도 전세는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 대부분이 월세로 돌리는 거야. 그래서 주변 시세에 맞춰 전세 금액이 비싸니까 월세 금액도 상승하고 있다. 그런 거죠. 지금 월세가 엄청나게 상승했잖아요.